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축구사 역대 최고의 라이벌 하면 메시와 호날두를 뽑는 게 일반적입니다. 펠레,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축구계를 평정했다면 메시와 호날두는 동시대에 활약하면서 라이벌리를 구축했기에 역대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뽑히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 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경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메시에 반해 연이은 메이저 대회 부진으로 이젠 주전에서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호날두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일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경기에선 메시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팀의 3대0 대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18일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호날두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팀 역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둘의 희비가 완벽하게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은 이 둘의 마지막 월드컵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라이벌스 메시 vs 호날두 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 시대를 지배한 게 아니다. 그들은 시대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둘의 라이벌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본인의 그 이름 등번호 적힌 그 유니폼을 이렇게 내세우는 이 셀레브레이션을 뽑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먼저 한 게 메시였어요.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후 승리를 견인하고 나서는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원래 메시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메시가 호날두와의 라이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날두도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했던 거였죠. 근데 기록으로 놓고 보면은 둘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메시가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커리어 득점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973골로 910골이 메시보다 앞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메시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도움 같은 것들이 훨씬 많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페인의 유명 기자인 기엔발라그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메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면은 호날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통산 우승 트로피 같은 경우는 메시가 48개, 호날두가 37개, 메시가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한 거죠. 다만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5회로 메시 4회보다 한 번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득점 관련된 기록들은 호날두가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뭐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 왜냐면은 그 포르투갈은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 챔피언을 가리는 유로 대회가 있는 거고, 메시는 아르헨티나다 보니까 남미 챔피언을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거든요. 호날두가 유로 우승 한 번이 있고 이제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 두 번 있습니다. 물론 대륙이 다르니까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호날두가 아직까지 월드컵 우승이 없는데 반해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침내 수건을 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개인 수상에 있어서도 메시가 8회로 호날두의 5회에 앞서죠. 물론 A매치 골은 호날두가 143골로 116골에 메시보다 앞서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메시가 선수 개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이라던가 축구 선수로서의 위치는 메시가 호날두에게 앞서 있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대신 호날두는 이제 그 상품성에서 메시에게 앞서고 있죠. 실제 인스타 팔로워도 호날두가 7억 명, 반면에 메시가 5억 명. 물론 메시도 많아요. 메시가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모든 스포츠 다 망라해서 세 번째로 인스타 팔로워가 많습니다. 그런데 1위가 호날두인 거죠. 그리고 총 수입도 호날두가 3억 유로, 메시는 1억 4천만 유로입니다.
호날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컴이 축구판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은 호날두와 메시가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루이비통 광고였거든요. 루이비통 가방 위에서 메시랑 호날두 체스를 드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상징적인 광고였다라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비통 쪽에서도 이 광고가 많은 방향을 일으키면서 루이비통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이런 가운데 메시와 호날두는 이번이 월드컵 6번째 참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6번의 월드컵 참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테우스, 노이어 같은 선수들이 이제 그 5번 참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둘이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고 있는 거죠. 피파 공식 SNS에서도 역사 제주자들 해가지고 메시와 호날두가 역사상 월드컵 대회에 6번 출전한 유일한 선수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이 둘이 2006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라이벌리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메시는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의 3대0 대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해트트릭만이 아닌 각종 기록들을 수립을 했는데요. 먼저 이 경기가 메시의 A매치 200번째 출전 경기였어요. 그러면서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호날두고요. 어쨌건 이 기념비적인 경기에서 메시는 17분경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알제리전이 메시의 월드컵 첫 골이 있었던 날과 동일해요. 2006년 6월 16일에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6월 16일에 200번째 A매치에서 정확하게 20년 만에 또 골을 기록을 한 거죠. 이게 현지 날짜 기준이어서 그래요. 한국 날짜로는 17일이지만 거기다가 메시가 비록 2010년 월드컵 때 그때 활약상은 좋았어요. 도움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은 그때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2006년, 2014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4개 대회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2026년에도 골을 넣으면서 호날두에 이어서 월드컵 역사상 5번의 월드컵에서 득점한 2번째 선수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호날두는 1994년 카메루의 로저 밀러와 2022년 포르투갈의 페페에 이어서 대회 역사상 3번째로 최고령 득점자가 된 거죠. 참고로 현재 메시의 나이는 38세, 거기다가 일주일 뒤에 39세가 됩니다. 밀라가 42세였고 페페가 39세였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의 그 선제골이 중거리 슈팅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와 함께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중거리 슈팅으로 5골을 넣으면서 히벨리누라고 이제 그 브라질의 전설인 거거든요. 1966년 월드컵까지 이제 중거리 슈팅으로 5골을 넣었는데 그 골과 함께 중거리 골 최다 타이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메시는 아르헨티나 선수 최초로 월드컵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요, 메시의 5경기 연속 골의 시작이 지난 월드컵 16강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호주와의 16강전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의 8강전, 크로아티아와의 4강전, 그리고 프랑스와의 결승전 멀티골에 이어서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해트트릭, 그러면서 각기 다른 그런 단계에서 모두 골을 연달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시는 60분경에 동료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선방한 거를 리바운드 슈팅으로 밀어 넣으면서 멀티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멀티골 기록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전 기록은 1990년 월드컵 당시 카메룬 공격수였던 로저 밀러가 38세 34일에 기록한 적이 있었죠, 멀티골을.
메시는 38세 357일입니다. 그리고 메시는 76분경에 다시 한번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달성을 합니다. 이와 함께 메시는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자에 당연히 이름을 올렸죠. 멀티골도 최고령인 거니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종전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자가 다름 아닌 호날두였다는 거죠. 호날두가 33세 130일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메시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역대 최다골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16골로 클로제와 함께 타이를 기록한 건데요. 이제 남은 경기에서 한 골만 기록하더라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그 메시는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스탯이 전부가 아니다. 어차피 내 기록은 조만간 음바페한테 깨질 것이다. 나는 호나우두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호나우두를 넘어섰다는 거는 단지 기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는 정말 많은 신기록들을 수립했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역대 최다골 공동 1위고요. 월드컵 역대 최다도움 공동 1위입니다. 8도움인 거죠.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1위고요. 24개.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 맨 오브 더 매치 수상을 했습니다. 12번.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 중거리 슈팅 골 신기록을 수립했고요. 6골로. 선제골이 타이였고 세 번째 골이 신기록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 드리블도 메시의 차지입니다. 112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대 최고령 득점자. 이건 다 월드컵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자, 월드컵 역대 최고령 멀티골 기록자, 호날두와 함께 월드컵 5개 대회에서 득점한 선수, 월드컵 6번째 참가 선수, 그리고 35세를 기준으로 월드컵에서 10골을 넣은 최다골 기록자인 겁니다. 당연히 경기가 끝나고 메시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감독인 스칼로니는 메시를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팀 동료 미드필더인 엔소 페르난데스도 갓이 불타오르고 있다. GOAT는 그러니까 Greatest of All Time을 의미하죠. 역대 최고의 선수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도 메시는 본인의 기록을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메시가 개인 기록을 쫓지 않는데도 결국 모든 기록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메시는 기록을 쫓지 않는데 기록이 메시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한 호나우두는 메시가 그라운드를 밟을 때마다 그 모든 게 다 역사이자 예술이 된다라고 한 거고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도 축구는 메시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밀러는 이 선수는 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홀란드도 메시는 정말 미쳤다, 광인이다 그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메시가 선제골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축구와 관련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요 며칠 정말 힘들면서도 복잡한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메시의 부친이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동생도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알제리 경기가 있고 하루 뒤에 포르투갈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포르투갈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대표팀 감독이 호날두는 대체될 수 없다. 그의 기록은 복제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호날두가 어쨌건 최근 들어서는 점점 하향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럼 호날두를 선발해서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음표들을 던지는 거죠. 호날두는 지금 어떤 선수인가? 그의 득점 기록이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해주는가? 그는 확실한 선발
고정 선수가 맞는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디 애슬레틱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인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벤치를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 41세. 하지만 호날두는 그런 상식을 항상 깨웠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어쨌건 호날두가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되면서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선발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41세 132일이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역대 최고령 출전 선수는 로저 밀러예요. 1994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42세 39일의 나이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교체 출전입니다. 선발 출전으로는 호날두가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최고령인 건데요. 참고로 월드컵 역대 최고령 출전 선수는 이집트 골키퍼였던 에삼 엘 아다리로 45세 16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호날두가 엘 아다리의 기록을 깨려면은 2030년 월드컵의 결승전 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팀은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단순히 골을 기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경기 가장 부진했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계식 평점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6.1점으로 포르투갈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얻은 거죠. 그런데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던 거는 포르투갈이긴 합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상대 수비가 걷어낸 거를 비티냐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네투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네베스가 타점 높은 헤더로 골을 넣은 건데요. 그러면서 네베스는 2006년 호날두 21세 132일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지난 카타르 월드컵의 하무스 21세 169일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포르투갈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참고로 네베스는 현재 21세 263일입니다. 더 놀라운 게 네베스가 굉장히 높게 점프하면서 타점 높은 헤딩골을 넣었다는 거죠. 네베스는 171cm로 가장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은 네베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곧잘 헤딩골을 넣었죠. 워낙 위치 선정을 잘하거든요. 잘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헤더골을 곧잘 넣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 시간 5분경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수아쿠가 코너킥 짧게 준 거를 무카오가 다시 이제 리턴을 줬고, 여기서 마수아쿠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위사가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근데 원래 위사는 이번 시즌 뉴캐슬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원래 브렌트포드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던 선수였으나 뉴캐슬 이적하고 나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공식 대회를 다 합치더라도 3골을 기록했던 건데, 뉴캐슬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은 골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벌써 골을 기록했던 위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사가 콩고 민주공화국 역사상 첫 월드컵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사적인 골을 넣은 거죠.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경기 주도는 포르투갈이 했어요. 문제는 호날두가 고립되고 호날두가 부진하면서 포르투갈의 전반전 슈팅이 2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점유율은 8대2였어요. 압도한 거거든요, 점유율에서는. 하지만은 슈팅에서는 2대6의 열세를 보이면서 기대 득점에서도 포르투갈 0.07골,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0.49골로 위협적인 장면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더 기록한 거죠. 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전반전에 점유에서 크게 앞설 수 있었던 거는 비티냐의 조율에 있거든요. 비티냐가 전반전에만 무려 91회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5%였고요. 그 비티냐의 전체 패스 성공
숫자는 콩고민주공화국이 기록한 패스보다도 단 7개가 적을 뿐입니다. 팀 전체보다도 7개가 적을 정도로 많은 패스를 통해서 팀의 주도권을 끌고 왔던 거였거든요. 문제는 호날두였던 거였죠. 전반전 내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걷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반전 볼터치가 16회였고요. 이 중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한 번이었습니다. 슈팅 없었고요. 찬스 메이킹 없었고요. 그저 그라운드를 배회할 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중석에서는 메시를 연호하는 응원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호날두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팬들은 호날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호날두가 지나치게 고립되면서 득점 기회는커녕 슈팅조차 가져가지 못하니까 포르투갈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미드필더지만 윙으로 나온 베실바를 빼고 전문 윙어인 콘세이상을 투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호날두의 압박을 조금 풀어내면서 호날두한테 기회들을 제공하겠다는 포석이었던 거였죠. 좌우에서 흔들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일정 부분 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68분경에 주앙 네베스가 패스를 찔러준 거를 받은 콘세이상이 빠지면서 호날두한테 패스를 준 거를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전에 호날두였으면 충분히 골로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 수비수 2명 사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니어포스트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빗나간 거죠. 그리고 74분경에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에서 득점 기회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부페가 패스를 찔러줬고 콘세이상이 다시 패스 내준 거를 호날두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역시 골대를 빗나갑니다. 리플레이를 보는 듯 싶을 정도였어요. 다급해진 포르투갈은 72분경에 네투와 멘데스를 빼고 레앙과 세메도를 투입한 데 이어서 83분경에는 미드필더인 비티냐를 빼고 공격수인 하무스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네베스 한 명만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공격형 미드필더 부페와 좌우 윙인 레앙과 콘세이상 그리고 하무스와 호날두가 투톱에 배치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 종료 막판 추가 시간 2분경에 호날두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왔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크로스를 올린 건데요. 호날두의 헤더는 골대를 크게 빗나갑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죠. 이와 함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콩고 민주공화국에게는 역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콩고 민주공화국 역대 첫 월드컵 골이자 첫 승점을 획득하게 된 거거든요. 참고로 콩고 민주공화국은 월드컵에 참가한 게 1974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명칭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닌 자이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이르는 무득점 3전 전패로 탈락을 했고요. 특히 유고슬라비아와의 2차전에서 0대9 대패를 당했는데 이는 월드컵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에 해당합니다. 1954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처음으로 월드컵 나갔을 때 매직 마자르라고 당시 최강팀이었던 헝가리한테 0대9로 패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이르가 유고슬라비아한테 0대9로 패한 거고요. 1982년 월드컵 때 엘살바도르가 헝가리한테 1대10으로 패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포르투갈이 주도하긴 했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포르투갈이 대부분 공격을 주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점유율도 75대 25였고요. 문제는 슈팅을 지나치게 생산하지 못한 거였죠. 슈팅이 7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8번의 슈팅을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이 경기에서 기록한 점유율이 75.4%인 건데요. 그런데 슈팅은 콩고 민주공화국한테 밀린 거잖아요. 이는 월드컵 역사상
상대팀보다 더 적은 슈팅을 기록한 팀이 달성한 최고 점유율에 해당합니다. 스페인도 이런 기록을 수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기록한 슈팅 7회는 포르투갈 역대 월드컵 공동 최소 슈팅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종전 기록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7번의 슈팅에 그친 바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페가 호날두를 쳐다보는 이런 장면이 있는 건데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장 주된 이유는 호날두의 부진에 있는 거죠. 호날두가 이 경기에서 슈팅을 3번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터치도 25번밖에 없었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5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였죠. 참고로 호날두가 메이저 대회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25번의 볼터치를 가져간 거는 호날두 개인 통산 최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폭스 스포츠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아스널과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티에리 앙리는 호날두에 대해서 그가 현재 9번 공격수 뛰고 있는데 절대 9번 공격수가 아니고 9번 공격수처럼 플레이하지도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르투갈한테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평가한 건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호날두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장면인 건데, 여기서 그 콘세 이상이 드리블을 치면서 들어올 때 호날두가 상대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파포스트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크로스를 빈 골대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건데, 호날두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슈팅을 가져가니까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9번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호날두의 부진이 이 경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호날두의 부진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경기에서 가나 상대로 페널티킥골을 넣고 나서는 그 이후 월드컵과 유로에서 10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슈팅은 33회를 가져갔는데 그중 유효 슈팅은 11번이었고 골은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디 애슬레틱의 올리버 케이 기자가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호날두의 부진에 놀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절대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호날두는 유로 2024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경기 무득점.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5경기에 출전해 단 한 골, 가나전 페널티킥 골을 넣었을 뿐이다. 유로에서의 차이점은 적어도 호날두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다. 기회가 있었는데 넣지 못했다면은 오늘 경기에서 그는 거의 골 냄새조차 맡지 못했다. 그나마 유로 때까지는 움직임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움직임조차 좋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호날두는 경기 끝나고 SNS에다가 뭐라고 적은 거냐면요. 우리가 원했던 출발은 아니었다. 하지만 끝나기에는 아직 멀리 남아있다. 고개를 들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포르투갈은 6월 24일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6월 28일에 콜롬비아와 경기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전은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호날두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포르투갈이 더 이상 호날두의 부진을 견뎌내지 못하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호날두가 그래도 그동안 힘든 시기 때마다 그걸 이겨냈던 그런 저력의 선수긴 하니까요. 누구보다도 승부욕의 화신이잖아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